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북한의 마약 이야기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영상도 많이 만들어졌고 이제는 워낙 유명해져서 마약하면 보통 미국을 떠올립니다. 동시에 한국의 마약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죠. 얼마 전에 올린 영상인 펜타닐에서 나왔듯이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한국의 마약 문제는 꽤나 심각한 수준이죠. 공산주의 국가들과 마약은 좀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마약은 자유와 가까워 보이죠. 왕정 국가와도 비슷한 북한의 마약 문제라니 조금 어색한 느낌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마약 문제는 이미 해외에서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죠. 현재 국내에 있는 탈북자들 중에서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고 사기를 쳤을 수도 있죠. 탈북자들이 잠재적 범죄자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죠. 아무래도 한국에 정착하는 게 심적으로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 속아 들어가거나 기껏 모은 돈도 사기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튼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탈북자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마약 사범이죠. 사용자들만 많은 게 아닙니다. 북한은 마약을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죠. 실제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마약들 중 상당수가 북한산 마약입니다. 마약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30에서 40% 정도가 북한산으로 추정된다고 했죠. 꼭 북한에서 바로 넘어오지 않더라도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도 있고 북한이 유통한 뒤 다른 나라에서 다시 판매되어 한국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2013년 북한은 비법 아편제베와 마약 제조제에 대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죠.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마약 사범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으로도 얼마나 마약 문제가 심각한지 알 수 있죠. 한 탈북자는 어느 마을에 가나 얼음 파는 집은 있다. 이런 집을 소분집이라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얼음은 마약의 은어이며 가격도 한국에서 판매되는 마약에 비해 엄청나게 싸죠. 10회 분량 기준 2만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 전체 주민의 30%가 마약을 사용한다고 하죠. 이 수치가 과장되거나 조금 오버된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폐쇄적인 사회이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살았던 탈북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2016년에 탈북한 응답자의 대부분이 30% 이상의 북한 주민이 마약을 사용 중이라고 응답했죠. 전세계 아편의 60% 이상을 생산하는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마약을 사용하는 인구는 전체 5%도 안 됩니다. 공산주의 유사 왕정 국가, 딱 봐도 정부의 힘이 그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사회인데 북한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마약에 대해 알아보려면 1945년 한국이 해방되기 직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때부터 중국은 마약을 생산하고 있었죠. 중국이 마약이라니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얼마 전 펜타닐 영상에서 나왔듯이 미국에 유통되는 펜타닐의 대부분이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차이나 화이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중국 입장에서 마약 생산과 판매는 확실한 사업이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 있었으니까요.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부터는 비공산권 국가에 마약을 뿌리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남한에 마약을 뿌리는 통로로 사용된 게 북한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냉전 당시 공산권 국가들은 마약을 돈벌이 수단이자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마약을 뿌리면서 국력을 약화시키는 도구로도 사용했죠. 그래도 이때까지의 북한은 통로로 사용될 뿐이었지 마약을 사용하는 인구가 많다던가 하는 문제는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후반 김일성의 지휘 아래 북한에서 마약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초 김정일이 후계자로 지목된 이후 마약 사업은 엄청나게 확장되기 시작하죠. 가장 큰 차이점은 1960년대에는 마약이 남한을 함락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적화 통일을 위한 도구였다면 1970년대부터는 재정 확보를 위해 마약을 생산했다는 겁니다. 목적의 차이만큼 생산량과 판매량 모두 엄청나게 늘어났죠. 김정일은 마약 사업을 외화벌이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유통망을 늘려나갔습니다. 그러다 1973년 오일쇼크 이후 북한의 경제는 나락으로 꽂기 시작하죠. 김씨 일가의 우상화 작업이 가속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우상화 작업에 돈은 많이 드는데 나라에 돈은 없고 채무 불이행으로 외국의 투자가 끊겨 외화가 들어오지 않으니 김씨 일가는 불법적인 사업을 키우기로 결정하죠. 북한의 일반 국민부터 시작해 외교관까지 모두 외화벌이라는 명목하에 외국에서 마약을 팔았습니다. 마약 밀매를 하다 걸려 추방되는 외교관은 한둘이 아니었죠. 당연히 북한에 대한 여론은 악화되었고 김정일은 마약 생산을 멈추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진짜 멈췄을까요? 아니죠. 지역 농장에서는 여전히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었고 정치범 수용소에서도 마약을 생산했습니다. 채소 작업반이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위장한 채 말이죠. 말 그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약을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지하 세계의 조직이 마약을 만들다 보니 누가 만들었는지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불분명한 마약을 판매하지만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마약을 생산하니 마약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각광받고 있죠.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도 판매책으로 사용되며 현재까지도 북한의 마약 사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20톤 이상의 필로폰을 생산하고 있다고 추정
추정되는데 동남아시아는 사실상 북한의 마약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죠. 국내에서 유통되는 필로폰의 50% 이상도 북한산입니다. 마약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마약을 통제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북한은 실패했습니다. 사실 실패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방치했다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 이제서야 잡겠다고 나선 것이죠. 사실 북한에서 마약을 이게 마약이구나 알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마약을 하고 있다고 자각하지 못했죠. 펜타닐처럼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약은 보급이 안 나와서 자체적으로 장마당 같은 곳을 통해 구해야 하는데 감기약도 없어서 병이 나면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며 마약을 쓴 것이죠. 북한 정부는 알면서도 그냥 놔두었고요. 이걸 해결하려면 나라에서 제대로 병원을 돌리던가 약을 처방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니 놔둔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법도 만들어졌지만 사실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약은 손쉽게 구할 수 있죠. 한 탈북자는 마약은 쌀보다 더 구하기 쉽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련 단체나 학자들 중에는 북한은 마약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진 사람도 많죠. 그도 그럴 것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려면 치료가 필요한데 북한에는 자발적으로 치료를 원한다고 해도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대로 구실을 하는 병원은 평양 11호 병원인데 여기는 특수계층을 위한 병원이죠. 사실상 지금 북한의 모든 계층과 사람들이 마약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공급자, 중간체 그리고 공무원들도 돈을 위해 가담을 하죠. 심지어는 의사와 간호사도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사는 수술이 잡히면 필요한 것들을 장마당에서 사오라고 리스트를 적어주는데 이때 마약류를 적어주고 의사와 간호사가 마약을 나눠 갖는 것이죠. 마약은 다시 장마당에 내다 팔고요. 고난행군부터 시작된 지독한 가난과 이미 사라진 정부 의료 지원은 지금 현재도 북한 주민들을 마약 중독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난, 배고픔, 질병, 아픔, 끔찍한 현실, 이 모든 것들의 탈출구가 마약인 것이죠. 정부에서 나오는 마약 단속은 사실상 돈 거들어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방문해서 뒷돈을 주지 않으면 잡혀가고 주면 살아남는 거죠.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인생은 망가집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참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약이 퍼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지죠. 마지막으로 실제 탈북자의 증언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여덟은 다 한다. 주변에서도 많이 했다. 양강도 쪽은 아편을 많이 쓴다. 한북도 쪽에서는 빙두를 많이 한다. 한국은 그것보다 훨씬 효과 좋은 약이 많겠지만 북한은 아편이 최고의 약이다. 치료용으로 제일이다. 진통도 금방 없어진다. 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편만 있으면 뭐든지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산이 깊다. 산에서 해가 잘 들지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쪽에 양귀비 꽃밭을 만든다. 그렇게 직접 아편을 만들곤 했다. 팔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직장이라는 것이 다녀도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막 산다. 이런 것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마약은 막지 못한다. 사람들이 생활이 힘들다 보니 마약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일종의 약재로 본다. 감기 걸렸을 때도 아편 먹고 어디 다쳤을 때도 마약하고 그런다. 일을 힘들게 했을 때도 마약을 사용한다. 아파트 한 동이 한 개 인민반이다. 한 동은 30세대이다. 내가 속한 인민반은 30세대였는데 그중 4, 5세대가 마약을 팔았다. 30세대 중 마약을 파는 집이 4, 5세대면 사용자는 얼마나 많다는 말이겠는가. 일반적으로 마약은 다 쓴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법관들은 더하다. 법관들은 말할 여지도 없이 마약을 더 많이 사용한다. 북한 마약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